이번 주 주제는 프로토타이핑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프로토타입이란 것은 여러분이 제품을 초기 설계할 때 내가 생각하는 제품의 아이디어 그리고 고객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프로토타이핑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프로토타이핑의 원칙과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 다음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절차적인 부분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토타이핑 기법, 그리고 종류들,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을 그러면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엠퍼시,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공감을 주기 위해서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스토리보드예요.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쭉 쓰는 거였고, 고객 여정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하는 행동들에 대한 접점을 얘기했다면, 스토리보드는 좀 더 큰 개념으로 그 시스템을 왜 사용하는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컨텍스트, 그리고 배경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스토리보드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타이핑과 스토리보드를 포함을 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됐을 때 고객과의 접점들이 고객과의 공감 이해도가 더 넓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이디어 하나는 정말 전만한 거고, 그걸 이제 쓰기 시작하면 페르소나 형태가 됐든 고객 여정 지도가 됐든 라이트업을 하고, 그다음 목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 자체를 넣어줄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이런 요소들이 더해질수록 사람들과의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넓어지게 되고, 그 자체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밴드위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만들지 않고서는 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 스토리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도 그렇지만 스토리보드 만들 때 뭐 디자이너를 위한 스토리보드 이런 건 없고, 우리가 만화를 제작하든 영화를 제작하든 영화자들이 만든 스토리보드 이런 책을 많이 봐요.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지.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고 실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다른 분야에서 만드는 그런 형식들을 좀 가져와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공감,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가. 공감을 하려면 구체성이 필요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시스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샀는데 뭐 착용을 하고 클릭을 하니까 시계가 나오더라,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구체성이 없죠. 근데 인터랙션을 사용할 때 회의 장소에서 중요한 연락이 왔는데, 중요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뭐 소리로 하지 않고 다른 액션으로 시계를 봤다든가 아니면 이메일을 확인했다든가 업무를 해결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성이 없으면, 구체적인 대상이 없으면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스토리보드 만들 때는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 재밌는 스토리, 말 잘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뭐 컬투 이런 애들도 같은 스토리지만 얘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 이게 진짜 재밌고 관심 있고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다를 텐데, 스토리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리,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포함돼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단순히 기능에 대해서 쭉 나열한다, 그래서 우리 제품 좋아요, 이거는 스토리보드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추가로 스케치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사용하되 뭐 엄청 이미지를 잘 그리라는 게 아니라, 요새 뭐 만화 만들어주는 그런 앱들도 많이, 사컷 만화 만들어주는 그런 앱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활용해도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뭐 비주얼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그 스토리보드가 풍성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 스토리보드는 딱 한 개는 아니에요. 원래 기승전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사컷으로 명확하게 이 제품의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기능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컷을 늘리기보다는 기승전결의 하나의 세트, 그러니까 세트를 하나 만들고 다른 기능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 기능이 가장 필요한 상황, 그리고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또 사컷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돼요. 스토리보드가 엄청 길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하나 세트로 대응되는 스토리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보통 프로토타이핑을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스토리보드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뭐 만화를 만들든 영화를 찍든 똑같은 스토리예요. 첫 번째는 컨텍스트, 이야기가 전개될 배경. 우리가 쓸 제품이 뭐 회사
회사에서 쓰는 제품인 건지, 가정에 쓰는 제품인 건지, 병원에 쓰는 제품인 건지, 어떤 그 사용이 될 배경이라든가 혹은 시간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배경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필요할 텐데, 그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만든 뭐 페르소나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타겟을 중심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제품과 어떤 인터랙션을 했는지, 활동 정보들. 이때는 활동을 할 때 이미지로 다 표현이 안 된다면 우리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말풍선 같은 것도 만들죠. 이런 식으로 말이나 생각 혹은 내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뭐 구름풍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새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들이 표현이 돼야겠죠. 기본적으로 스토리 만들 때는 구성 요소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이 제품이 사용될 때 활동이 뭔지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우리가 기능에 대한 구체성.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방식은 이렇게 기승전결이 굉장히 명확하게 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승전결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기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촉발돼야겠죠. 촉발되기 위해서 실제 사용하는 컨텍스트와 이 사용자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야겠죠. 내가 어떤 걸 해결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게 되거나 이랬을 때의 문제점이나 니즈, 동기들이 설명돼야 되고, 절정의 단계에서 우리의 제품이 딱 나와줘야겠죠. 절정의 단계에서 나와줘서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이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앞에 그 전개에서 나왔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피크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말, 실제 이걸 사용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기대 효과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컷으로 대부분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주면, 어떤 새로 나온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뭐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걸 처리하는 직원이 찾는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전개 과정에서 검색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외근나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이제 정확히 검색할 수 있고, 그 컨택 포인트를 못 찾았을 때 그런 문제점이 이제 현재의 문제점, 현재의 니즈들이 나오게 되고, 절정 단계에서는 그걸 해결해야겠죠. 나의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해결하게 해줬는지, 뭐 이런 말풍선들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표현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뭐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어요, 효율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본적으로 4가지 컷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 컷으로 내 제품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애정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냥 특별한 기능도 아닌데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포장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보여줄 게 너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비자는 그 모든 기능이 하나하나 추가됐다고 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더 좋은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명확한, 내가 이 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 한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컷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 이것도 학생들이 했던 작품들인데, 연인 사이에서 뭐 여행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여행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실제 상황, 컨텍스트, 이게 가족하고 가는 여행인 건지, 연인이랑 가는 여행인 건지, 혹은 기념일이 있는 건지, 이런 그 기승전결에서 기를 하는 거고, 처음 발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여기서 니즈라든가 현재 문제점 보여주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산으로 갈지 해외로 갈지 잘 모르겠다, 너무 디시전 내리기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보여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보여주고, 마지막에 그걸 통한 기대 효과들이 표현되는 그런 식으로 사컷으로 우리 제품과 기능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텍스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인터랙션들에 나열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더 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소나하고 사용자 여정지도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 기능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프로타이핑을 만드는 전 단계다 보니까 좀 더 큰 관점, 비즈니스 관점도 좀 들어가고 기술적 가치도 좀 들어가서 굉장히 큰 관점에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형식의 이제 스토리보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타이핑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프로타이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감해야 되고 빨리 만들어서 빨리 많이 만들어서 테스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한 인사이트 종합하고 여러분 컨셉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타이핑을 하고 평가하고 또 프로타이핑하고 이런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타이핑은 딱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진짜 프로토타입 하면서 평가하고 프로토타입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일련의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지고요. 프로타이핑 할 때 아까 공감해야 된다,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굉장히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프로타이핑 할 때 단순히 그 기능이라든가 구조에 너무 충실해서 정말 엔지니어가 설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프로토타이핑이랑 좀 거리가 있어요. 위에 있는 프로토타이핑, 위에서 어떤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만든 프로토타이핑과 오른쪽에 구체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보여주는 프로토타이핑과 같은 프로토타이핑이지만 고객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이핑 만들 때는 너무 기능 구조에 충실하기보다는 얘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을 하는 것이 좋고 위보다는 당연히 아래쪽이 그 고객의 공감을 얻을 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의 프로토타이핑이 되겠죠. 그 프로토타이핑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피델리티라는 용어예요. 이게 한국말로는 구현 충실도라고 했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피델리티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프로토타이핑의 피델리티가 얼만큼 높고 낮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피델리티란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충실, 성실성, 뭐 똑같음, 얼마나 똑같이 만드는지, 얼만큼 충실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레벨인데요. 그리고 피델리티가 낮다, 높다 이런 식으로 수준을 구별하게 되는데 이 밑에 앱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 왼쪽은 그냥 간단히 펜투페이퍼로 만들었던 프레임이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와이어프레임들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콘이 붙여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스토리가 나오고 일정 관리를 했을 때 태스크가 좀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완전히 인터랙션, 실제 어떤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활성화되는지까지 다 표현된다면 피델리티가 높은 쪽이 당연히 오른쪽이 되는 거고 피델리티가 낮은 거는 왼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델리티가 낮아서 뭐 좋지 않은 수준의 프로타이핑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피델리티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그런 구현 충실도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델리티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건 스케치 이런 건 좀 피델리티 낮은 단계일 거고 만약에 피델리티가 더 높다라고 하면 이제 컬러링하고 렌더링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 했을 때 피델리티가 높은 디자인일 거예요. 3D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로우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로 만드는 그런 프로타입들은 이제 피델리티가 낮은 3D 모델 중에 하나일 거고 실제 워킹이 가능한 형식으로 하드 모급을 하게 되면 피델리티가 굉장히 높은 형식의 3D 모델 프로타이핑 될 건데 이걸 언제 쓰느냐? 구현 충실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이라든가 기능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랙션들이 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능 자체를 좀 더 증진하고 싶다, 기능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구현 충실도가 높도록 우리가 디자인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근데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왼쪽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케치가 되는 스케치하는 단계 그리고 차르브로 만드는 단계 이런 페이퍼로 만드는 단계의 프로타이핑은 기능을 여러 개 10개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이죠? 창의성 관점에서 훨씬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인 디자인을 할까라고 했을 때는 일부러 우리가 프로타이핑을 완벽하게 만들지 말라고 해요. 색깔 입히지 말고 그 다음에 두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가 주고 싶은 기능을
기능이라든가 컨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피델리티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실제 디자인이랑 가깝지 않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우리가 일부러 이제 로우 피델리티의 인터페이스나 로우 피델리티의 그런 프로토타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병원에 쓸 수 있는 투약 관련된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이러이러한 컨셉에 이런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걸 만들게요라고 하면 그 클라이언트인 의사 선생님은 보통 뭐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을 텐데 긍정적인 피드백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거나 혹은 관심이 없거나. 실제 설문조사 해보면 그냥 네네네 그냥 보통이에요, 괜찮아,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관심이 없고 다만 내가 스타벅스 쿠폰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대충 해주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피드백이 많아요. 만약에 나쁘다, 진짜 VOC가 들어왔단 말은 내가 시간 들여가지고 쓴 거잖아, 주관식으로. 이거 어디가 기능이 안 좋았고 혹은 배송이 안 좋았고 세트 구성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애정이 있고 제품을 진짜 3번쯤은 사용을 해보니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더 중요한 피드백은 그런 안 좋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인 거예요. 좋다고 그냥 얘기하는 것들은 안 써보고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그런 피드백이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항상 좋다고 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은 뭐냐면 더 이상하게 만들어가요. 시스템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가요. 이상한 그냥 뭐 스케치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더 인터페이스 더 어렵게 해서 만들어가면 의사는 딱 보더니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굳이 뭐 첫 화면에 돼야 될까요? 환자들이 이렇게 자주 버튼 누르면 안 되는데요. 부터 시작을 해서 환자들도 예쁜 거 좋아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환자들이 실제 그 느끼는 환자들이 말했던 니즈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내가 봐도 이상하니까. 의사 선생님 봐도 왜 이렇게 디자인 됐을까? 왜 메뉴가 3개일까? 2개여도 될 것 같은데 메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또 너무 잘해가면 또 피드백을 못 줘요. 너무 완벽하게 내가 실제 앱처럼 갖고 가면 그래도 김주인 교수님 되게 고생하셨는데 내가 여기다 대고 아이콘 바꿔라 색깔 바꿔라 하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겠지,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었고 이 정도만 대충 쓰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너무 좋게 하는 것들은 마지막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좋겠지만 실제 유저의 피드백을 받기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아예 없이 가면 유저는 그냥 오케이 그냥 긍정적인 피드백만 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로우 피델리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혹은 클라이언트랑 계속 바꿔가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타이핑을 할 때 피델리티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죠. 초기 단계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델리티를 낮춰가지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바로 우리가 트라이얼 에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여러분 글루건 같은 경우에도 글루건을 내가 3D 프린팅 할 수 있어. 충분히 글루건 같은 경우에 3D 프린팅 하면 3시간이면 프린팅이 될 텐데 앞부분만. 우리는 일부러 이렇게 갖고 가면 유저 피드백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개발할 때 실제 이런 프로타입 만들어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딱풀이라든가 딱풀이랑 빨래 집게랑 연결해가지고 글루건질 해본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와 그립감, 무게 막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겠다. 어떻게 사용할까? 유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프로타이핑이에요. 첫 번째 공감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 빨리 많이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퀵 앤 더티라고 했는데 실제 이런 용어를 써요. 일부러 피델리티가 낮은 그런 프로타이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퀵 앤 더티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빨리 만들고 더럽게 대충 만드는 거예요. 대충 만들어야지 수정이 가능해요. 일부러. 이게 전문적으로 이런 퀵 앤 더티라는 용어를 쓰고요.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앱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보면 무료 아이콘 소스 굉장히 많고 프로타이핑도 쉽게 할 수 있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앱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타이핑 툴이 많은데,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종이에다 만들면서 아이콘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협력적으로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쉽고 바로바로 펜으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충분히 무료로 만들 수 있고 금방 만들 수 있겠지만 아이콘을 일부러 종이에다 쓰고 사이즈도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하게 돼요. 프로토타이핑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뭐 2D, 3D 이렇게 나누지 않고 구현 충실도, 그러니까 피델리티 개념으로 프로토타이핑을 요구를 하고 실제 고객 뭐 사양서 했을 때도 피델리티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초기에 컨셉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피델리티가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디시전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게 잘 안 보이네요. 스케치 부분. 가장 펜앤페이퍼로 내가 컨셉을 보여주는 거. 이 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종이로 보여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혹은 PPT로 와이어프레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와이어프레임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로 보여주는 것들. 그 다음에 실제 개발 가능한 그런 형식으로 좀 더 높은 품질의 프로토타이핑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이핑은 컬러치 자체를 충실도라는 컨셉으로 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로우 파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했는데 로우 피델리티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나의 메뉴 구조가 굉장히 많으면 그걸 다 PPT 와이어 프레임으로 만들면 그거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 보시면 메인 화면이 있고 메인 화면 프레임은 그냥 센치를 명확히 재서 놔두고 그 위에 기능들을 페이퍼로 한 번씩 올려보는 거죠. 메뉴 구조도 바꿔보고 메뉴가 위에도 있었다가 뭐 왼쪽으로 컬럼으로 가기도 했다가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더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는지를 페이퍼로 만들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혹은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플로우도 적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은 기존에 여러가지 웹에 있는 여러가지 와이어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하이 피델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디자인 부분들이 같이 녹여 들어간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게 시기마다 다른데 이제 2년 전만 해도 발사믹 목업이라 해가지고 이런 툴을 사용을 해서 앱을 디자인하거나 웹을 디자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인 메뉴 구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메뉴가 4개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탭 메뉴 이런 디자인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액션들을 간단히 뭐 일부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지만 가장 프로그래밍을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실제 내가 앱을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목업 툴kit들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채널 같은 거 여러분이 구독을 하시면 계속 이런 소스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디자이너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 프로토타이핑 툴킷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사용하거나 뭐 애플 쿠커라든가 뭐 앱 인세컨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하이파이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그런 툴들이고요.